와, 정말 잘하셔요. 네. 이제 우리 동아리들이 수학은 언어다라고 외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알고 인정하는 날이 한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대회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참가번호 7번 경기도 안양에서 오신 박광철님입니다. 운변을 준비하셨는데요. 제목은 치유된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 한쪽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참 궁금한데 잠시 후 함께 보시죠. 다음은 참가번호 8번 김청숙 씨입니다. 운변을 준비하셨는데 제목은 어린이 성폭력 해결을 위해입니다. 먼저 참가번호 7번을 그대로 부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치유된 마음속에 그려진 그림 한 폭입니다. 제가 운변에 참가한 이유는 농인사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치유의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농인들 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와 우울증, 가정의 파탄, 이혼의 여러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인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는 화병은 한국인에게는 특이한 질병의 일종으로 등인된 정신질환으로 등인되었습니다. 한국민속증후군과 화내는 분노증후군이 30, 40대 중년기 폐경기 여성들이 남편과 시부모의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으로 많은 문제가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그 감정이 쌓여서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실망감에 저는 감축됐고 그로 인하여서 불면증과 많은 신체적 증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선진국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를 보면 유럽, 미국, 일본 여러 나라들은 도덕적으로 다른 발전들이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범죄의 많은 처벌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처벌하는 솜방망이 처벌로 계속 반복되고 성폭력과 살인의 많은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사건 기억하시나요? 광주시의 총각자매학교에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년 후 그 결과 치유는 너무 짧았습니다. 미국 경찰이 학생들 조사한 30명 중 11명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진단받았고요. 추가로 더 자세히 진단해보니까 5명이 심한 몸의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입고 시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여성부와 광주시 등의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료실 의사선생님들과 함께 진료하는데 소아통역사를 보내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손상된 피해를 전달하는 감정의 느낌이 확실치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은 많은 공공기관도 있고 복지시설과 모든 상담소가 세워져 있지만 농인을 위한 상담소는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성인들은 지금 많이 대학 진학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으로는 사회복지학과, 심리치료학과 여러 많은 과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4년 후 그들이 졸업한 후에 자격증을 소지하지만 아무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어떠한 상관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인권에 대해서 노력해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새 중앙 상담센터에서 심리 상담 연구를 2년 동안 공부하고 수료한 후 한양 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하고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 자신을 발견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똑같이 치유하고 회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 5년 전부터 그림 치료를 위해서 연구하는 결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림과 그 사람들을 일치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회복했을 때 더 즐거움이 있음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실제 농인에 대한 사례입니다. 임원 2기에 있고 자살을 할 뻔하고 살인할 뻔한 직접 그 치유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은 지금 이혼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 건강을 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세계에 보면 아이들의 웃는 모습인데요. 짓밟지 말아주세요. 왜 성폭력과 학대와 아이들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과 그 중에 아이들을 버리고 이혼하고 아이들을 누가 도와줍니까? 꼭 보호해주라고 호소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 목회자 물먹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주혜 목사님과 함께 그림 치료를 위해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중국 국경 농민들과 초청을 해서 연극을 통해서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련회에 일본 농민들이 와서 그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치유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그 사례의 자료들입니다. 지금까지 그림 치료에 연구한 모든 자료들이 130명 중에 농인뿐만 아니라 성인과 함께 그림 치료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첫 번째는 어지러움을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 어둡고 추움의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는 혼자 딱지치기라고 왕따라고 친구가 없는 거의 그림입니다. 집이고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천국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자살을 하고 싶다. 충격적입니다. 12살 된 꼬마입니다. 자살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치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빨리 구해줘야 됩니다. 제가 왜 상담자가 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농인과 청각장애인 언어로 많은 답답함과 억울함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 호소할 수 없어서 상처가 쌓여 있고 평생을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상담소를 세울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 와서 꼭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답답하고 억눌고 괜찮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장서서 제가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을 치유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국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 생각이 창조해낸다. 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의 길 5가지. 하나, 건강한 자아는 온전한 깨달음을 성취한다. 둘, 자살은 옳지 않아. 대신 서로 잘 살자. 셋, 상처를 주지 말고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나 찢겨진 부모의 마음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부모는 평생을 가슴을 치고 울분을 토하는 그런 한이 풀릴까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또 피해 어머니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몸의 상처는 치료를 받으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1991년 김문환이라는 그 당시에 9살이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집에 있었고 그 근처 동네 아저씨가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그 아이를 성폭행합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의 항해에 의하여 결국 그 가해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해자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여인은 법정에서 외칩니다. 저 사람을 죽인 게 내가 왜 잘못입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개만도 못하는 놈입니다. 저는 엄마 입장에서 어린 성폭력 해결을 위하여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10년 이하의 아동을 집에 두고 회식 자리를 가거나 그래서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실제로 딸에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여러분들은 화내면서 딸에게 왜 집 문을 열어두었느냐 하면서 혼내실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미 심리적 상처, 충격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그 지원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 및 교육 당국에서는 성교육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TV나 신문에서 그 심각성에 대하여 알려하는 것은 맞지만 성폭력 사건은 너무 자세하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 보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의료 관련 기관은 피해자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경찰은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자살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법원은 재판하는 동안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집 주소 등에 대하여 공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재판 시에 분리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9번째. 국회에서는 아동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전자발찌 그리고 화학적 거세 외에 물리적 거세까지도 심한 범죄를 제정해야 합니다. 열 번째,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지원 방법을 연구하여서 피해자가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 성폭력은 처벌보다 국민의 인식 개선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합심하여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거 다 원하시죠? 맞죠? 감사합니다.